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2015년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민동기 미디어 오늘 전 편집국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아니 뭐 고발 뉴스로 또 영전을 하셨다고. 어떻게 하다 보니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미디어 오늘은 오늘까지? 공식적으로 이제 오늘부로 정리가 되는 걸로. 예. 네. 그렇군요.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고아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상호 기자가 뭐 기다렸다는 듯이 낚아채 갔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고발 뉴스는 그냥 명칭만 보도국장이고요. 예. 고발 뉴스 기자라고 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이상호 선배가 네.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을 했는데 예. 뭔가 타이틀이 좀 달라야 되지 않겠냐 예. 해서 예. 그렇게 한 거고요. 예. 거기에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저 같으면은 좀 국장보다는 더 나은 네. 뭐 이사라든지. 그래, 그게 더 안 좋아. 아니면 비서실장 어때? 요즘에 또 비서실장이 모든 거에 넘버원 아닙니까? 그렇죠. 예. 네. 자, 뭐 그러나 저러나 미디어 비평의 선두주자에 서 있는 팟캐스트계 미디어 비평 넘버원 프로그램 미디어 토크는 또 미디어 토크대로 또 갈 길을 가야 될 거고요. 아니 잠깐. 네. 제가 알기로 휴가 가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이제 3월 2일자부터 쉬기로 했습니다. 뭐 아주 영원히 쉬는 건 아니고. 얼마나 쉽니까? 지금 현재 제출한 휴가계에는 3주로 돼 있습니다. 예. 네, 여간 뭐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만은 한 3주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예. 이대로 가다가는 뭐 더 이상한 방송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잘 쉬었다가 창조적인 그런 아이디어와 또 통찰을 좀 장착하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또 존경하는 장겸영이 또 승진을 하셨다는 아주 반갑고 기쁜 소식이 또 들려왔어요. 그렇습니다. 예. 참. 근데 지금 김재철 전 MBC 사장 때 예. 잘 나가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네. 참 여전히 잘 나가시더만요. 글쎄 말입니다. 우리 축하할 일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와 또 장겸영이 또 보통 인연입니까? 그렇습니다. 예. 보도국장에서 보도본부장이 됐는데 네. 이게 임원이 된 거죠. 그렇죠. 임원. 그렇습니다. 직원에서 임원으로.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당연직 퇴직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등기 이사기 때문에. 예.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보도본부장이 됐다 하면 직원이 아니라 임원이 된 거고 이사가 된 거고. 그러니까 임원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대빵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한마디로 네. 경영을 책임지는 일원이 된다는 건데. 네. 근데 또 나쁜 점은 뭐냐면은 그 본부장직이 이제 끝나면은 집에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예전에 엄기영 네. MBC 보도국장이 보도본부장이 됐어요. 네. 보도본부장 하던 와중에 앵커가 됩니다. 뉴스데스크 앵커. 네. 2012년 1월 1일자로. 네. 그래서 이제 1월 1일부터 뉴스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네. 뉴스 진행하면서 보도본부장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렵죠. 또 MBC 같은 그런 대조직에서 그렇게 보도 실무를 담당하면서 앵커까지는 못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단 보도본부장직은 내려놓고 특임본부장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네. 특임본부장으로 있다가 최문순 사장이 됐죠. 그렇죠. 예.
이때 아마 지방 MBC로 내려가는 방안에 대해서 내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당신 앵커 그만둬라 이런 얘기죠. 앵커 그만두면은 그냥 그만두는 건 그러니까 저기 지역 MBC 사장으로 가든가 하라. 그랬던 건데. 네. 그러다가 이제 2008년에 새 MBC 사장 선임이 있을 때 그때 앵커 그만두고 MBC 사장 선거에 나섰던 거고. 그렇죠. 된 거지요. 그때 2008년 때 됐죠. 예. 네. 그런데 MB가 이렇게 불편한 보도를 MBC가 계속하고 있으니까 안 되겠다 그렇죠. 해서 이제 날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날렸으면은 이 정권에 의해서 탄압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엄기영 전 사장 같은 경우에 네. 본인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고 나갈 때 네. 그 MBC 구성원들한테 예. 굉장히 좀 상징적인 제스처를 취했어요. 그렇죠. 손을 이렇게 들고. 예. 예. MBC 파이팅! 그렇죠. 자, MBC 파이팅 하겠습니다. 자, 문화방송은 영원할 겁니다. MBC 파이팅! MBC 파이팅! 그게 여러 가지 회자가 됐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 행보는 상당히 좀 이상한 행보를 보이셨습니다. 예. 일단 정리하자면 임원이 되면은 예를 들어 보도본부장직을 만약에 내려놓게 된다. 그러면 당신 집에 가도 된다고. 그렇죠.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 어쨌든 지금 정권 시대에 장겸영이 용도 폐기될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입니다. 그러지는 않을 거고요. 아마 다음에 사장으로 나서려고 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안광환 씨는 또 뭐 가만히 있습니까? 예. 그렇죠. 안광환 씨가 이렇게 우리 장겸영을 키워주는 이유가 뭘까요? 동지적 관계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장겸영이 다음 사장 선거 안 나갈 테니까 사장님 안심하십시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건지. 그거 내막은 뭐 모르겠지만 네. 직간접적으로 예. 이제 여러 취재를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미디어 전문지들도 있고 예. 하는데 그 MBC 구성원들의 대략적인 그런 평가는 네. 그 우리 장겸영 님이 예. 그 MBC 보도국을 네. 확실하게 장악을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런 측면들이 좀 고려가 된 어떤 그런 인사가 배경이지 않나. 네. 조심스럽게 그렇게 관측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 보도국을 완전히 장악했다 하면 자기한테 도전하는 그런 모든 놈들 아닥하게 만들었다. 혹은 물먹였다. 그러니까 이 김장겸의 논조에 반하는 그런 내용의 기사라든지 아이템 선정은 도저히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러니까 뭐 인사적인 측면이 됐든 예. 어떤 뭐 메인 뉴스의 보도 내용. 인사가 만사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네. 지금 또 MBC 뉴스와 관련해서는 워낙 SNS를 비롯해가지고 네. 여러 언론들에 많이 오르내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무리한 그런 보도들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 예. 그 핵심 축에 이제 신임 김장겸 보도본부장님이 계셨던 거고 네. 여러 가지 그런 게 이번 인사의 한 배경이 되지 않았나. 어쩌면 충분히 예상 가능한 그런 인사였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김장겸 국장의 승승장구 이걸 안광환 사장이 말하자면은 뒷받침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인사의 배경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잠재적 경쟁자라고도 볼 수 있는 김장겸 씨가 아닐까 싶은데 왜 이러는지. 근데 예. 만약에 어떤 그런 정치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게 되면 예. 지금 MBC 이른바 경영 라인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예. 모두 안광환 사장의 경쟁자입니다. 그렇지. 권재홍. 그렇죠. 권지영 부사장도 그렇고요. 예. 전 보도본부장인 이진숙 지금 대전 MBC 사장으로 발령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이진숙 전 보도본부장도 경쟁자입니다. 실제로 이진숙 전 보도본부장은 저기 사장으로 출마를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안광환 사장이 한 표도 받지 못하고 이 0표를 받은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부 경쟁자입니다. 예. 아니 그래서 나는 이진숙 전 사장 후보 전 보도본부장이 대전 MBC 사장으로 내려간 거는 뭐냐면은 네. 그래서 물을 먹은 게 아니냐. 예. 그리고 이게 잠재적 경쟁자를 좀 잠시 떨어뜨려 놓은 거 아니냐. 예. 이게 충분히 가능한 해석이라고 보는데 네. 저는 그렇게만 볼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역대 MBC 최근의 사장들의 이 흐름을 보면은요. 예. 다 지역 계열사 사장으로 있다가 본사 사장으로 올라온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문순 사장은 아니었죠. 최문순 사장은 아니었죠. 부장하다 사장한 거 그렇습니다. 아닙니까? 예. 거기는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고 예. 우리 김종국 형님부터 시작해서 예. 예. 종국 형님은 MBC 경남 사장 그렇습니다. 하다가 또 재철이 형은 또 MBC 청주 MBC 사장. 그러니까 다 그런 케이스거든요. 예. 모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진숙 전 보도본부장이 좌천성이다. 예. 뭐 이런 해석들을 좀 언론에서 많이 하시던데 그렇게만도 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곧 박문진 이사들도 교체가 될 타임이 오기 때문에 예. 또 박문진 이사들이 교체가 됐을 때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요. 물론 이제 급격한 변화라든가 이런 건 박문진 이사 교체된다 하더라도 6대 3의 구조는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바뀌진 않는데 예. 아까 김용희 PD가 얘기했잖아요. 예. 지금 MBC 경영 라인들의 모두 어떻게 보면 잠재적 경쟁자들이거든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요. 여간 진숙이 누나가 대전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셨는데, 근데 제가 아는 MBC의 그 구조와 또 인사 메커니즘을 보면은 잘 나가는 양반이 갑자기 지역사 가는 거는 이건 뭐 아무리 봐도 견제용, 좌천성 이런 느낌이 좀 강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많은 어떤 미디어 전문진, 미디어 오늘 네. 언론들 보도를 제가 쭉 스크린을 해보니까 네. 많이들 그렇게 해석을 하고 계시더라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 더 붙이자면 예. 그게 보편적으로 내릴 수 있는 해석이긴 한데 네. 사장 패턴이라든가 앞으로 뭐 지금 미디어라든가 지금 특히 뭐 정치적인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예. 장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예. 그 뭐 보도국 편집회의에서 세월호 사고 실종자 가족들을 두고 완전 깡패네 유족 맞아요? 뭐 이런 발언을 했다고 김장겸 보도본부장이 말이죠. 물론 이 사건과 관련해서 민원연 언론노조가 이 김장겸 형님을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무혐의 처분이 났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의 무혐의 처분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무혐의 처분인지 여전히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들은 여전히 이제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MBC 보도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까지 논란을 빚고 있는 그런 사안이고. 네, 하여튼 이런 분 특히 우리가 누차 강조를 하고 우리 장계미 형님이 격분하셨지만은 이 빌 게이츠 사망 오보 사건. 네. 예. 작품 아닙니까, 우리 장계미 형님의 작품인 것만은 분명하고 이건 법원도 인정한 거예요. 예. 망신스러운 오보의 주인공이신 우리 장계미 형님이 또 이렇게 영전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아까 엄기영 사장 잠깐 얘기를 했는데 엄기영 사장이 한나라당 강원도지사 후보로 나갔을 때 사람들이 그냥 다들 멘붕에 빠졌고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거와 관련해서 제 짧은 소견을 얘기를 하자면 그 우리 언론계에 언론계 선배가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든 야든 정치권으로 가지 않고 그냥 그 언론인으로서 좀 남아 있었으면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을 했었는데 그 뭐 이제 엄기영 형님이 이 사장으로 있다 쫓겨나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더 할 일이 없다 언론에서 이렇게 판단을 하신 건지 정치로 이제 나가시게 됐는데 정치로 나간다면은 당연히 야당으로 나가야 마땅한데 그때 당시 다들 그렇게 예상을 했었죠. 아니 정치를 굳이 이렇게 그 언론인으로서 십수년 동안 앵커로서 한국 사회 대표적인 그 방송인으로서 이제 자기 어떤 캐릭터를 만든 분이 굳이 그 이미지를 훼손해가면서 정치권에 진출하려 한다면 그렇다면 야당으로 가야 이게 말하자면 정상적인 수순인데 영리를 한 거지. 그렇죠. 한나라당으로 가가지고 강원도지사 후보하고 말이죠. 그렇죠. 당 지도부 앞에서 뭐 큰절을 올리기도 하고 저기 최문순 도지사 후보하고 그 토론하면서 어버버하고 10년 동안 앞으로 정치 활동이 금지되어 있는 이광재 지사에 대해서 공격한 데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재 지사가 참여정부 때 기소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참여정부 때 기소된 것이 아닙니다. 2009년 3월 26일 날 기소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기소가 된 것인데 사실이 왜곡됐으므로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광재 전 지사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 알고 또 그래서 얘기를 안 꺼내려고 언급하고 싶지 않은데 또 물어보니까 본의 아니게 또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광재 전 지사는 참 어떻게 보면은 우선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언론인 출신이시니까요.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고 그것이 사실을 전 지사가 지난번 노무현 정권 때 정말 여러 가지 일에 다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고 또 수사를 받고 답변을 또 얼버무리지 마시고요. 박연차 사건과 관련된 어무고님 선고를 받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잇따랐습니다. 어무고님 답변과 계속 잇따랐습니다. 질문드린 데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재판 중인 이광재 전 지사를 공천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선거를 제가 질문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 비용만 무려 113억 원이 들어가는 이번 선거. 이거 다 강원도민들의 혈세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민주당이 먼저 이번 선거, 보궐선거가 치러진 데 대해서 사과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후보님, 2009년 3월 26일 날 기소가 됐다고 말씀하신 점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사과 주십사 이런 말씀입니다. 이광재 지사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연차 사건과 관련 없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박연차 사건 이전에도 이광재 지사는 써내문 그룹 불법 정치 자금으로 1,500만 원을 수수받아서 언론인 3천만 원을 좀 실망스럽습니다. 네. 이광재 지사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기소를 받고 또 3천만 원 벌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만하십시오. 선거법 위반으로 사회자께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만은 제정신적으로 다시 이 재판에 회부가 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상호 토론에는 제가 개입하기 안 돼 있습니다. 참으로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진짜 그러면서 엄기영이라는 우리 사회이란 공적 자산이 완전히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엄청나게 실망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제가 이 MBC에 있는 선배들한테 물어봤지. 아니 어떻게 엄기영 사장이 그럴 수가 있느냐 했더니 다들 어처구니 없는 표정을 짓더라고. 엄기영 사장 그런 사람이야. 저도 그 소리 그때 한번 들었었어요. 예스맨이라는 그런 의미의 원래 그런 사람이란 것도 있었고. 네. 엄기영 사장은 기본적으로 한나라당 사람이다. 저쪽 편이다. 그런데 무슨 야당 가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그 반응이었어요. 근데 사실 그것도 약간 서글픈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네. 그러니까 MBC 내에서는 그런 평가를 많이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본인이 MBC 사장으로 있을 때 네. 그런 성향을 감안을 하고 보면은요. 예. 나름 스탠스를 굉장히 잘 잡았어요. 엄기영 사장이. 예. 사장으로 있을 때. 예. 근데 그 균형이 사장 이후에 완전히 다 무너져가지고 예. 아까 김영희 PD가 얘기한 정말 그 언론계 공적 자산을 예. 완전히 우린 잃어버린 겁니다. 지금. 예. 그런 엄기영 사장이시고 그런 엄기영 사장과 같이 뉴스데스크를 진행했던 김주하 전 MBC 아나운서. 이분은 또 TV조선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거 갖고 또 멘붕에 빠지신 분들이 있더라고. 아니 근데 논의가 된다는 것 자체가 멘붕인 분들이에요. 아니 지금 김주하 전 아나운서 역시 지금 아마 기자 직함을 갖고 있죠. 맞아요. 예. 왜냐하면 아나운서에서 기자 직군으로 바꿨어요. 전보 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이분은 또 언론노조 MBC 본부 파업에 참여를 했고 그 이후로 계속 물 먹고 있어요. TV 화면에 나오질 않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MBC 이 사장을 비롯한 이런 MBC 현 임원들 또 경영진들 이렇게 해서 이제 배척당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런데 TV조선 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게 정말 이 역시 멘붕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본인은 네.
뭐 미디어 오늘이라든가 이 보도를 보면은요. 예. 그리고 다른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뭐 본인은 아직 정확하게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 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예. 뭐 TV조선 측이라든가 이쪽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예. 상당 부분 구체적으로 논의를 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김주아 기자가 TV조선 앵커로 만약에 가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멘붕에 빠졌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 어째서? 이거 엄기영 사장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기영 사장 뭐 그런 정도의 그 같은 레벨로 이게 취급을 할 수는 없지만 예. 물론 이제 김주아 기자가 MBC 노조 파업할 때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고요. 네. 그러긴 합니다만 예. 그러니까 놀랄 일은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김주아 기자, 김주아 전 아나운서에 대한 이미지와 실제 또 MBC 구성원들이 보는 이미지, 평가 이런 거는 또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MBC가 우리 사회에서 두 번째로 큰 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큰 방송사에서 이렇게 명성이 있는 분들은요, 필연적으로 기득권층하고 가깝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스스로 기득권층이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제 지금의 권력층과 부딪히는 거는 이게 말하자면은 한 새누리당 안에 친이 친박 같은 그런 의미의 갈등과 서열 구조지 근원적으로 갑자기 안 생긴 진보 DNA가 생겨가지고 야당 쪽에 참여한다든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동영, 신경민 뭐 이런 분들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흔히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분들이 그 전라북도 출신이니까 호남 사람이라서 그런 거다. 또 그런 식으로 또 분류를 한다니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보시더라고. 예. 그러니까 약간 참 이걸 보면서 우리 사회의 그 톱, 간판 이렇게 선 사람들은 한 80%는 기존 기득권 층에 편입이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정확할 것 같아요. 사실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어도 이 사회 주류는 저쪽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강고한 기득권 세력이 형성되고 있었죠. 예. 그 시대를 잃어버린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야. 네. 비정상적인 시대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그렇죠. 박근혜가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 참 어이가 없습니다. 예. 근데 저는 MBC도 MBC고 지금 그렇지만 그 청와대 이번에 신임 홍보수석에 그 SBS 김성우 사회문화 특보 기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참 이 SBS는 저는 이 정도 되면은요 좀 심각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MBC에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MBC 출신들이 많이 이제 뭐 이명박 정부까지 마찬가지지만 지금의 야당 쪽으로 많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MBC 내부에서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SBS 같은 경우는 특히 바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긴 합니다. 지금 SBS에서 이 정도 되면은 정말 SBS 보도 뭐 안 그렇다고 얘기는 하겠지만 SBS 경영진과 지금 박근혜 정부, MB 정부는 물론이고 박근혜 정부 사이에 뭔가 이런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이렇게까지는 저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지난 정부 때 사장했던 사람, 보도본부장 했던 사람이 나란히 청와대 비서실장. 그렇죠. 그리고 당시엔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니라 대통령실장이라고 했죠. 당시에는. 하금열 대표적이었고 그리고 저기 최금락. 그 보도본부장은 또 홍보수석으로 갔었고요. 그렇죠.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초대 홍보수석 누구였습니까? 이남기. 대표이사가 그냥 바로 그런 황당한 일이 있었다니까요. 참 SBS 일선 기자들의 탄식이 깊어질 것 같아요. 그럼요. 사실 예전에 그 2004년 총선 때 엄기영 전 사장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해서 국회의원이
될 거라는 소문이 아주 무성했습니다. 굉장히 많았죠. 그때 이제 엄기영 전 사장이 뭐라고 했냐면 정동영 전 앵커도 열린우리당 들어가서 저렇게 당대표를 하고 있는데 네. 나마저도 그렇게 정치에 참여해서 열린우리당에 선다면은 그렇다면 MBC의 이미지는 뭐가 되느냐. 그렇죠. 그건 아주 정말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그럼 나중에 한나라당 들어가셨으니 참 우스운 꼴이 됐습니다만은 예, 여간 참 안타깝네요. SBS 참 문제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뭐 SBS 보도라든가 이런 게 아직 뭐 특별하게 굉장히 좀 이상하다 이런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진 않지만 예. 이 정도 되면 저는 굉장히 좀 앞으로 모니터링을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가운데 SBS의 그 보도 기억하시죠? 2009년 그렇죠. 5월 14일 보도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권양숙 여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회갑 선물로 받은 1억 원짜리 명품 시계 2개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노 전 대통령이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본질은 아닌 듯합니다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30일 검찰에 소환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우병우 중수 1과장으로부터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를 받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 시계는 박 전 회장이 지난 2006년 회갑 선물로 노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한 것으로 남녀형 각각 1억 원을 호가하는 고가품입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권 여사가 자기 몰래 시계를 받아 보관하다가 지난해 박 전 회장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시계 2개를 모두 봉화마을 논두렁에 버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싼 시계를 논두렁에 버린 이유에 대해선 집에 가서 물어보겠다며 노 전 대통령이 답변을 피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수부장은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는 국정원 주도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인규 전 부장은 경향신문 인터뷰에서 조사 때 노 전 대통령은 논두렁은 얘기하지도 않았는데도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서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전 부장은 익명 취재원을 의미하는 빨대라는 단어를 써서 국정원의 당시 행태는 빨대 정도가 아니라 공작 수준에 가깝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수사 내용을 왜곡해 여론을 조작하려 했다는 뜻입니다. 2009년 당시 국정원을 이끌었던 원세훈 원장은 현재 대선 개입 유죄를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이 전 부장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원 전 원장은 대선 개입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까지 적극 개입한 셈이 되는데요. 국정원의 정치 개입 논란이 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욱 앵커가 리드멘트를 쳤고요. 네. 이승재 기자, 지금 청와대 출입 기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단독 보도라고 해서 내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을 때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명품 시계를 선물받지 않았느냐. 그 시계 어떻게 했느냐. 우리 마누라가 논두렁에 던져버렸다. 그렇죠. 라고 대통령이 증언을 했었다. 이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런 보도를 냈는데 알고 봤더니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게 당시 중수부장 이인규 변호사의 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인규 변호사 말은 논두렁에 던졌다. 이거는 국정원이 만들어낸 말이다. 그렇죠. 국정원은 이렇게 논두렁에 던졌다 함으로써 노무현의 이미지를 바닥까지 치닫게 하려고 말하자면 말을 지어냈고 그걸 언론에 대대적으로 알리려고 애를 썼다. 뭐 이렇게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거는 노무현 죽이기에 나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국정원이 하라는 짓은 안 하고 정치 개입을 하고는 선거 개입도 하더니 노무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노무현 죽이기가 혹시 무슨 국가 안보를 위한 활동이라고 둘러대진 않겠죠. 원세훈이 이걸 인지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지만 인지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고요. 원세훈이 최윗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 정권의 명운이 걸린 이 문제를 국정원장 단독으로 이렇게 결행했다? 실행에 옮겼다? 또 원세훈이라는 사람 자체가 누굽니까? 서울시 공무원, 지방공무원 출신이에요. 그렇죠.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획책할 위는 못 된다고 봅니다. 전 그래서 대선 개입 그리고 노무현 죽이기 다 MB의 재가 또는 방조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저는 그 가능성을 굉장히 낮게 봅니다. 네. 이런 중차대한 일을 네. 대통령이 몰랐다? 네. 가능성 없습니다. 그건. 어쨌든 뭐 그거는 정치 토크 가서 할 얘기고 자, 미디어 토크에서 얘기할 일은 뭐냐면은 이승재 기자는 이 정보를 어디서 얻었느냐. 그렇죠. 예, 답변할 때가 왔다고 봅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예. 지금 경향신문이 이인규 당시 이제 대검 중수부장을 인터뷰를 하면서 지금 계속 며칠 동안 이렇게 보도를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놀랍도록 신기한 일이 예. 철저하게 경향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한겨레라든가 네. 미디어지라든가 이런 예. 쪽에서 열심히 이제 인용 보도를 합니다만 예.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특히 문제 기사를 썼던 그 해당사들 예. 놀랍도록 반응이 없고요. 침묵. 그렇습니다. 모두. 예. 침묵도 침묵이고 예. 사실 저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경향신문이 섭섭해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네. 2009년 당시 예. 노무현 대통령 죽이기에서 예. 이른바 개혁 진보 언론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렇죠. 예. 저는 이제 경향신문이 이인규 전 중수부장을 인터뷰하면서 그 관련 기사로 네. 그 SBS 2009년 5월 13일자 보도를 이제 화면 캡처한 그런 모습하고 네. 뭐 일부 방송사라든가 예. 뭐 일부 언론이 좀 그렇게 좀 보도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은 저는 조금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경향신문도 그때 네. 논두렁 보도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럼 본인들의 그런 어떤 일부 언론이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고 할 게 아니라 경향신문 본인의 문제점을 먼저 지적했었어야죠. 예. 예. 마치 경향신문은 아닌 것처럼 그거는 좀 온당하지 못했던 것 같고 잘근잘근 씹었죠. 그때 뭐 경향신문 정말 장난 아니었습니다. 예. 사설하고 예. 칼럼하고 뭐 이런 데서 예. 저희가 그 조간 브리핑 시간에 네. 그 소개한 그 칼럼이 있어요. 네. 유인화라고. 예. 유인화 이 사람이 지금 현 정부에서 뭐 요직을 좀 차지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유인화 씨가. 그래요? 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연예술센터장. 이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거든요. 그게 동명이인이 아니라 그분이에요? 예, 그 양반이 갔어요, 거기로. 그래요? 예. 저 혼자만 동명이인으로 알고 있었구나. 예. 사표 내고 거기 갔어요. 작년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경향신문 기자다가 거기 가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인데. 굉장히 의외네요. 예. 자, 그 유인화 씨가 그 경향신문 문화일부장으로 있으면서 썼던 칼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20여일 전에 썼던 네. 칼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자, 당신 구속 안 되겠지. 다른 대통령들은 2천억 넘게 챙기던데 우린 80억도 안 되잖아. 고생하는 아들에게 엄마가 돈 좀 보낸 건데 지들은 자식이 없나? 지들은 돈 안 받았어? 그러자 남자. 내가 판사 출신 대통령이야. 고시 보느라 당신에게 가족 생계 떠맡긴 죄밖에 없다고 15년 전에 내가 쓴 책 여보 나 좀 도와줘의 고생담이 나오잖소. 자, 그러자 여자가 그래요. 당신 대통령 될 때 사랑하는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로 동정표 좀 얻었잖아. 이번에도 내가 총대 맬게요. 우리 그 돈 어디다 썼는지 끝까지 말하지 맙시다. 우리가 말 안 해도 국민들이 다 알 텐데 뭘. 그러자 남자가 걱정 마. 내가 막무가내로 떼쓰는 초딩 화법의 달인이잖아. 초지일관 당신이 돈 받아 쓴 걸 몰랐다고 할 테니까 손나기만 피하자고. 국민들 금방 잊어버려. 그러자 이 내용을 쓴 유인화 부장 다음 글을 이어갑니다. 물론 노무현 전 대통령 내외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연극 공연용으로 적어본 대사입니다. 빚꾸러기 영부인 권양숙 여사가 검찰에 재소환된다지요. 아내로 어머니로 가족의 중심을 잡아야 할 인물이 도덕적 중심을 잃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그 중심을
내놓도록 했습니다. 저의 집 아내가 돈을 부탁하고 받았다고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 남편들 걸핏하면 아내 핑계를 댑니다. 젊을 때는 어머니에게, 결혼 후에는 아내에게 기댑니다. 예, 이런 칼럼을 내보냈던 경향신문입니다. 쓴 사람도 문제지만 이걸 통과시켜준 데스크. 책임 없나요? 예. 책임 많죠. 유인화 씨. 야, 이 사람 진짜 아주 골 때리는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거기 칼럼에 묘사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예.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거의 파렴치범으로 지금 묘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게 경향신문이라는 겁니다. 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시고 난 뒤에 네. 경향이라든가 한겨레 같은 경우는 자성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어요. 네. 근데 저는 그 자성하는 모습에서도 네. 조금 좀 그렇게 진정성을 보지 못했다.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제 판단은 그렇다는 겁니다. 네. 하여간 박근혜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군요. 유인화 씨. 네. 그건 진짜 좀 몰랐네. 예. 경향신문 문화부 선임 기자도 했었고, 그리고 레이디 경향 편집장도 했었고. 예. 뭐 경향신문이 이번 보도를 한 건 참 의미가 있긴 합니다만. 그럼요. 과거를 돌아보자면, 네. 그 과거마저도 말끔해야 현 기사의 진정성과 또 편집의 일관성이 보인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예. 경향신문이 이 관련 보도 잘했고요. 예. 높은 평가를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때 당시 뭐 논두렁 보도를 얘기를 하면서 일부 언론이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그 부분은 예. 제가 만약에 데스크라면은요. 예. 그 부분은 저는 이렇게 수정을 할 거예요. 네. 그건 일부 언론이 아니라 예. 개혁 진영 언론이건 보수 진영 언론이건 간에 예. 한국 언론 전체의 문제였어요. 2009년 5월 당시에 그 전후의 언론 보도는 예. 개혁 진보를 가리지 않는 한국 언론 전체의 문제점을 완전히 드러낸 사안이기 때문에 예. 그건 한국 언론 전체가 반성해야 될 대목이에요. 일부 언론의 책임으로 이렇게 치부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별개고, 네. SBS 이승재 기자는요. 네. 그 정보 어디서 얻었는지 이거 밝혀야 됩니다. 그럼요. 예. 이거 확인됐다라고 보도가 나가서 확인됐다라고. 그렇습니다. 노무현이 그런 말을 했다고 확인됐다라고 보도를 했어. 네. 그러면은 지가 그 안에 들어가서 노무현의 말을 직접 듣지 않는 이상,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검찰은 그 끝까지 노무현은 그런 말 안 했다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다면 검찰한테 얻은 정보도 아니구만. 근데 기사에는 검찰에서 그렇게 알려준 것처럼 돼 있어요. 네, 검찰 출신 고위 관계자가 경향신문에 지금 발언한 내용을 보면, 예. 당시 검찰은 구속시켜야 된다. 예. 국정원은 불구속 기소하되 여론전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다가 한마디로 망신 줘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뭐 구속시킬 것도 없이 완전히 만신창이로 만들어가지고 두 번 다시 친노가 결집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예. 멱살잡이까지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놈들이죠, 한마디로. 그렇죠. 똑같다고 봐야 되는데 예. 문제는 지금 확인됐다라고 그 SBS 기자가 그때 당시 보도를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확인을 했냐 이거야. 그러니까. 지가 그 자리에 없었다면은 누구한테 확인을 했을 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때 책임 있는 자세는 예. 정확하게 해명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사안이 지금 불거졌는데 네. 그 단서를 제공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자, 우리 미디어 토크 애청자 여러분, 이승재 기자 이메일 주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승재 기자의 이메일로 여러분들 많이 좀 질문을 하셔가지고 답변을 한번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jerryon jerryon 골뱅이 sbs.co.kr입니다. 물어봐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문제고요. 예. 기자들 같은 기자 입장에서도 이 정도 사안이 불거지면 예. 해명을 해야죠. 해명해야 됩니다. 예. 예. 전 궁금합니다. 정말 알고 싶습니다. 이승재 기자 반드시 논두렁 보도 누구한테 들어서 확인한 거지 분명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려주시지 않는다면은 그는 직무유기입니다.
취재 기자가 자기가 취재를 한 것이 아니라 고공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SBS 고위층이 여기서 정보를 구해왔어요. 그렇게 한 걸 수도 있죠. 야, 너 이거 보도해라. 이러면서. 그런 거라면 그런 거라고 또 얘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승재 기자님. 궁금합니다. 네. 이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거 어떻게 확인한 거예요, 그걸? 확인했다며. 노무현이 마누라가 논두렁에다 시계 던진 걸 확인했다며. 그거 어떻게 알았는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 제가 지금 아까 경향신문도 그 보도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때 당시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은요. 경향신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검찰 그리고 쿼터를 땄습니다. 예. 노측 증거인멸 시도.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네. 권 여사는 시계를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예. 경향신문은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예. 그런다고 책임이 면피되는 건 아니지만. 알려졌다라는 건 뭐냐면은 누구한테 들었다는 얘기고. 그렇죠. 정확한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슬쩍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나 SBS 기자의 보도는 단정을 했죠. 완전히. 확인됐다. 그렇죠. 어떻게 확인했는지 알려줘야 됩니다.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지금 보도를 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예. SBS 이승재 기자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밝히지 않으신다면은 이거는 언론인으로서 두고두고 따라다닐 겁니다. 자기 자리를 걸고 이거는 밝힌 건 밝혀야 됩니다. 예. 이승재 기자에게 여러분들 많이 문의하시고 저 역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나간 김영 기사 아니에요. 그럼요. 그것이 갖는 무게감이 얼마나 큽니까? 예. 제가 이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네. 언론의 그 특성상, 예. 그 취재 기자가 직접 뭐 제보를 받거나, 예. 정보를 받지 않더라도요. 예. 이를테면 뭐 데스크라든가 다른 쪽을 통해서 정보를 간접적으로 전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그런 어떤 정보라 하더라도 만약에 민동기 기자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예. 그럼 어쨌든 제가 책임을 1차적으로 진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예. 그 정보의 소스와 예. 그게 크로스 체크가 됐는지 예. 그거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왜? 내 이름으로 나가니까. 예. 예. 그거는 이제 본인의 책임인 거고 네. 데스크 책임이 더 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 그거는 이를테면 네. 방송사에서 자막으로 나가는 경우라든가 예. 아까 지금 저 경향신문 얘기한 그 칼럼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데스크가 오케이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런 거는 데스크 책임이 더 큰 거예요. 물론 필자 책임이 1차적으로 있지만 예. 그걸 승인한 거는 데스크가 승인을 한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정 데스크가 예.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 언론사와 좀 크게 부합하지는 않지만 예. 다양성 어떤 존중 차원에서 뭐 칼럼을 게재할 수도 있는데 예. 그때 이른바 당구장 표시가 나가는 겁니다. 당구장. 네. 당구장 표시를 통해서 네. 외부 필자의 견해는 예. 뭐 본지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당구장 표시가 나가는 거예요. 네. 그건 이제 그건 데스크가 책임을 지는 거죠. 예. 근데 기자 바이라인으로 나가는 그런 기사는 예. 소스가 어디가 됐든 간에 자기 이름으로 기사가 나갔을 때 예. 그건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예. 자기가 봤을 때 까리하고 아니다. 예. 그러면 자기 내 입으로 못 내보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 당시에 그 보도본부장이 누구였을까요? 한번 뒤져볼까요? 뒤져봐야 될 것 같네. 그 당시에 보도본부장이 아니라 보도국장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럴까? 인사 SBS 보도국장. 그래서 과거 기사로 한번 좀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09년 5월 상황이니까. 그렇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미디어오늘 2009년 5월 27일 보도를 보니까 SBS 최금락 보도국장은 이렇게 시작한 기사가 있어. 2009년 5월 때? 5월 27일에. 금락이 형님이네. 금락이 형. 이승재 기자뿐만 아니라 그 당시 보도 책임자도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당시 보도 책임자가 누구였느냐? 제가 지금 살펴봤는데 금락이 형님입니다. 그러네요. 최금락. 네. 아니 지금 저도 이게 검색을 해보니까 네. 2008년 1월 달에
SBS 보도국 국장이 되셨고요. 예. 2009년 12월에 SBS 보도 본부장이 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2009년 5월달 당시에 SBS 보도국 국장이셨다는 얘기인데. 예. 그러면 이 기사를 최종적으로 승인한 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중차대한 문제. 아, 그럼요. 8시 뉴스에 리포트로 나갔다는 거. 보도국장이 모른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금락이 형님, MB정부 때 홍보수석 하셨죠? 그 대가입니까? 전 이렇게 묻고 싶어요. 그거는 충분히 질문을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의아했었거든요, 솔직히. 예.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로 직행을 하실 때 네. 뭐지? 저건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 하여튼 하나의 배경이 되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그 당시 최금락 보도국장 시절에 SBS 사장은 누구였느냐? 하금열이야. 아, 그렇죠. 하금열 사장이었어요. 예. 노무현을 죽일 때 SBS가 논두렁 보도를 할 때 당시 보도국장이 최금락 MB정부 마지막 홍보수석이었고 그 당시 SBS 사장이 하금열 마지막 MB정부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을 한 사람입니다. 이게 뭔가 그래서 제가 예. 지금 김성우 홍보수석으로 가셨잖아요. 예. 이 좀 SBS가 조금 그렇습니다. 예.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지금. 네. 아니, 이런 걸 보니까 지금 SBS 출신들이 청와대로 계속 입성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더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MB정부 때 KBS하고 MBC 때려잡는다고 완벽하게 이제 뉴스를 장악하는 와중에 SBS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탄압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3사 중에서 SBS 뉴스가 가장 진보적이었다니까. 그렇죠. 가장 기본에 충실했던 것이고. 그렇죠. 그 이유가 알고 봤더니 그냥 내버려 둔 거였어. 내버려 둔 거였어요. 그리고 전에 그 정권 초에 최시중 씨가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민영방송은 컨트롤하기 쉽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뭐 그렇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물어본 사람은 한선규였고. 네, 예. 그렇죠. 민영이 오히려 정부가 이 소위 조정하기는 더 쉽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어떤 면이 그럴까요, 제가? 예. SBS에 종사하시는 분들 참 창피한 일입니다, 이게. 그것도 그렇고요. MB하고 박근혜가 좀 뭐랄까 봐줬다고 그런다고 공정언론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싸워야죠. 그렇죠. 예. 저희도 뭐 미디어 토크 시간을 통해서 누차 얘기했었지만, 예. SBS가 MB 정권이라든가 박근혜 정권이 뭐 거치면서 MB 정권 때 특히 예. 진보적으로 보였던 가장 큰 이유는 예. 김성준 전 앵커의 클로징 멘트 때문이었지. 네. 보도 자체만으로 놓고 보면 예.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그건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예. 그리고 좀 무섭네요. 지금 예. 또 이런 걸 우리가 확인을 해본. 자, 이승재 기자 밝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어디서 얻은 정보로 그 기사를 썼는지 리포트를 했는지 네. 밝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시민의 중지를 모아서 한번 꼭 우리가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정치인들만 추궁할 게 아니라 언론인 당신들도 분명히 검증대에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어찌 보면 정치 권력은 심판이라도 받지 언론 권력, 사법 권력, 자본 권력 당신들이 무슨 심판을 받아요? 그렇습니다. 당신들에게 그런 권력을 우리 국민들이 맡긴 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CBB가 걸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분명하게 입장 표명을 해야 그것이 당신들에게 우리 사회의 유익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참 여러 가지로 씁쓸하군요. 이런 기가 막힌 시대에 그래도 언론 비평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시대를 타고난 것도 있어요. 우리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말이죠. 그렇죠. 이럴 때 하여튼 눈을 부릅뜨고 이 언론의 타락을 우리가 고발하는 일, 이걸 사명으로 알고 나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 이제 2월 말까지 해서 벌써 2015년도 2달이 지났고요. 그렇죠. 10개월 남았습니다. 이 10개월 동안에 무슨 파란만장한 일이 발생할지. 아이고, 그러게요, 참. 네, MBC 기자들은요. 네. 어떻게 지내요? 네, 여기서 말하는 MBC 기자는 기자다운 기자를 말하는 겁니다. 뭐 나름 고민하면서 잘 보내고 있지 않을까요? 김주아 기자는 TV조선에 기웃거리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네. 그 김환균 MBC PD가 지금 언론노조 위원장이 되셨나요? 됐죠. 예. 그분이 어떤 분인가요? 상당히 개혁적인 PD고요. 예. 아니 뭐 그야 세상이 다 아는 일이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사람 아주 괜찮은 분을 평가를 할 때, 예. 저는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 간단치 않은 분이다. 간단치 않은 분이다. 예. 아까 매우 까다로운 분이다라고 사석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그는? 제가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면, 네. 국민TV에 예. 조상훈 사무국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 비슷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까다롭고 원칙론을 강조하는 원칙에서 벗어나면 누구도 예외가 없는. 예외가 없습니다. 예. 네. 근데 그분이 언론노조 위원장이 됐다 하면 네. 언론노조를 아주 기강이 있는 그런 조직으로 만들 것도 같고요. 네. 대정부 투쟁과 관련해서 어떤 색채를 드러낼지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상당히 원칙적이고 네. 아마 분명한 입장을 표방을 할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예. 그리고 지금 조금 MBC 뭐 우려하긴 했었는데 예. 또 MBC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장으로 예. 조능희 PD가 또 동기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예. 예. 약간 좀 뭐라 그럴까? 예. 층이 좀 젊은 쪽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네. 그래서 좀 그게 흔히 말해서 좀 이제 좀 한숨 돌리실 분들께서 네. 다시 이제 투쟁의 전선으로 지금 네. 앞장서는 그런 거라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긴 하는데 네. 어찌됐든 두 분이 모두 간단치 않은 분이기 때문에 예.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김장겸 형님이 긴장하셔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MBC 노조가 지금 그야말로 여기서 말하는 MBC 노조는 언론 노조 MBC 본부를 말하는 그렇죠. 겁니다. 제가 그동안 페이퍼 유니언이라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이렇게 좀 비난을 했던 네. 예. MBC 노조가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위원장 한 명 때문에 뭐 죽던 노조가 살아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간판 또 리더 그분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죠. 그렇죠. 예. 조능희 PD가 굉장히 또 김환균 PD 못지않게 예. 상당히 좀 강한, 예. 강하고 굵은 그런 패턴을 보여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예. 아마 전 집행부보다는 조금 강한 어떤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건 예. 집행부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예. 더 중요한 거는 그거거든요. 예. MBC 구성원들의 결집력. 그거는 솔직히 저는 자신을 못하겠습니다.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 봤을 때 예. 그거는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투쟁을 할 만한 사람들을 다 저 무슨 경인지사. 그러니까요. MBC 상황 자체가 녹록치가 않거든요. 지금. 그런 식으로 수도권 외지로 또 다 발령을 내고.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또 이번에 인사 난 거 보면 다 아시겠지만, 예. 뭐 PD 수첩을 탄압하고, 네. 뭐 이런 선봉에 섰던 또 분들을 네. 다 또 승진을 시켰어요. 예.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예.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상암동 MBC 본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시용 기자 이 출신들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요. 예. 아직도 절대 다수는 그 국민들에게 파업 투쟁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던 그 사람들일 테고 그 사람들이 일었으면 돼요. 다 일었으면 돼. 근데 많이 약해지긴 했어요. 중심에서 많이 멀어지고. 그래서 MBC는 기로에 섰다고 보는데 딱 타락하기 좋게끔
지금 상황이 됐다고 봅니다. 야, 투쟁은 무슨 투쟁? 야, MBC라는 최고의 직장에서 좀 개기면 되지. 뭐 그렇게 또 뭐 그냥 폼내려고 인생의 절반이 투컷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멋있게 보여서 뭐하냐. 네 실리도 생각해야지. 너 직장 잘리면 누가 알아주냐. 이런 메아리가 막 속에서 솟아나올 겁니다. 이럴 때 의로움을 저버리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다. 그러는 순간 바로 엄기영, 김주아의 길로 가는 거죠. 안 그런가요? 아이, 또 뭐 김주아 기자 같은 경우는 아직 최종 픽스가 안 됐기 때문에 네. 여지를 좀 남겨둡시다. 그래도. 그럴까요? 네, 네. 그래도 좀 여지를 좀. 아니, TV조선을 상상한다는 것 자체가 참 나는 너무 난센스예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MBC에서 워낙 지금 비주로 사이드로 지금 도니까 사실 방송인이 방송에서 자꾸 미끄러진다는 건 그건 어떤 엄청난 존재감 상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그런 출구 전략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한 게 아닐까. 뭐 저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싶긴 해요. 혹시 김주아 씨가 TV조선 보도부문 부사장이 돼가지고 TV조선을 JTBC화 하려는 뭐 그런 의지가 있다면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아니야. 근데 그러시는 대단히 만무하고. 예. 그럴 가능성은 약하죠. 예. 여간 TV조선에 합류하는 순간 저희 아주 어마어마한 그 웃음거리가 되실 수밖에 없다는 점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뭐 아니 뭐 제가 뭐 이런 말을 한다고 뭐 새겨나 듣겠어요? 그렇지만 당신에 대해서 그동안 국민들이 그럼요. 기대를 하고 있는 보내줬던 분들이 그 성원 그거를 짓밟는 그런 아주 사사로운 행보를 할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점, 그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중간에 잠깐 저희가 길게 퍼즈가 있었습니다. 2009년 5월에 누가 사장이었고 누가 보도본부장이었느냐. 구글링 하느라고. 예, SBS 당시 보도국장 사장이 누구였느냐. 예, 알고 봤더니 하금열 그리고 최금락 네. 듀오 듀엣이었습니다. 아,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네, 네 출세하고 싶으면 권력의 개가 되면 된다. 네. 나 역사의 개로 남을 겁니다. 네. 미디어 토크 오늘 순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